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전반적인 상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분 전에 뉴욕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장중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혼조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다우 지수가 보합 수준에서 오늘의 거래를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33,597선 나타내고 있고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전장 대비 0.19% 하락을 하면서 3,93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전장 대비 0.5% 하락을 했는데요. 11,000선 아래로 내려선 모습입니다. 네, 간만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DXY 지수 105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 금리는 장기물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십년물 채권 금리가 11bp 이상 하락을 하면서 3.4%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9월 이후 처음으로 3.5%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 비슷한 수준 10bp 이상 빠지면서 4.2%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10년물인 장기물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 우려 계속되는 가운데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내년 1월물 WTI 가격 전장 대비 3.02% 하락하면서 배럴당 72.0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연저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자율은 10년물, 2년물 다 10bp 이상 빠졌는데 주식은 오르는 게 아니라 주식도 빠지고 있고요. 관련된 장 흐름을 좀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이제 다음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에 접어든 분위기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이제 혼조 출발을 했고요. 장중 내내 특히 오후장 들어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뉴욕 증시에는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이 상승 모멘텀은 이제 조금 시장에 이제 다음 주 이제 네. 혹시 연결이 괜찮은가요? 네, 지금은 들립니다. 네, 예. 예. 이제 다음 주에 12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12월 CPI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큰 팩터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살짝 낙관을 하고 있다가 막상 FOMC가 다가오고 또 11월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직전이 되자 약간 긴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두 개의 이벤트 모두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시장에 서려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되기 전까지는 막상 시장을 움직이는 재료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제 명확한 방향성 없이 조금 혼조세 그리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되기 전까지 시장을 움직이는 재료가 많지 않은 가운데 관망세가 짙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 침체 얘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월가에서 경고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주에 지금 월가에서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가 되는 문제가 경기 침체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의 CEO들이 잇따라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 주 초에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요. JP모건 CEO 같은 경우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국인의 부를 침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역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내년 4분기 전까지, 즉 앞서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더해서 또 다른 대형 투자은행인 웰스파고의 최고 경영자 또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웰스파고 CEO 경제 둔화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질문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분명히 어떤 둔화가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뉴스를 보면 요번에 리세션은 그 페드가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아주 혹평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맨메이드 리세션인가요? 그러면서 파월의 리세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 좀 전해 주시죠. 네, 올해 이제 3월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12월인데요. 9개월 동안 정말 고강도의 긴축을 단행을 해왔고요. 기준금리를 375bp 가량 올렸습니다. 한 번에 이제 75bp 자이언트 스텝도 4번이나 불사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려는 엄청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연준이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빠른 속도로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수준으로 긴축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폭, 375bp의 금리 인상폭의 여파가 아직 경제에는 100%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거에 대한 이 후폭풍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연준은 여기서도 더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많은 연준 위원 인사들은 최종 금리, 이번 긴축기에서 최종 금리가 5%를 상회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좀 거기다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연준이 더 높고 더 긴 기간의 긴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제 경제에는 또 다른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 침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런 침체가 아니라 연준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맨메이드 리세션이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거는 파월 침체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 상황이 이제 폴 볼커 상황과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연준의 지금 현재 모델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안에 금리 인상이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매도세가 증폭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침체라는 단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군요. 자, 다른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그 시그널을 채권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 그리고 그 기간이 좀 상당 기간 오래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찾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전해 주실까요? 네, 채권 금리의 장단기 금리 역전, 그리고 금리 역전 폭, 금리 트렌치 간의 스프레드 격차, 이거를 이제 경기 침체의 가장 유력한 신호로 금융시장에서 많이들 보곤 합니다. 우선 이제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낮은 현재 상황, 이제 즉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이라든지 3개월물 국채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이제 단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채권 시장의 신호는 경기 침체가 굉장히 유력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장단기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 격차가 더욱더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3.5%를 하회를 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3.5% 아래로 내려선 모습인데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긴축 사이클이 장기화할 것이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고 유가 또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3개월물이라든지 2년물은 좀 높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미국 3개월물 채권 금리가 보합 수준을 나타내면서 4.3%가량을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3.5%를 하회하고 있는데 3개월물이 4.3%를 상회를 하면서 지금 두 스프레드 간 격차가 86bp 이상으로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 격차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이 3개월물과 10년물 사이의 이 격차는 사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경기 침체 선행 신호입니다. 연준이 좀 가장 주시를 하고 있는 이런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월물과 10년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정말 말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년물 같은 경우는 큰 폭 하락을 했는데요. 14bp 가량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4.24% 나타내고 있습니다. 2년물 금리가 10년물보다 높은 상황은 102거래일, 즉 이제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2년물과 10년물 채권 금리 격차 차이가 이 정도로 긴 기간 동안 유지가 된 것이 1977년 이후 역대 6번째로 긴 역전세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권 시장 좀 굉장히 안 좋은 징조를 계속 보내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오늘 다시 연준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캐시우드는 지금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80bp로 확대된 것을 언급을 하면서 연준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 이제 10%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었던 1980년대 초반보다 지금의 채권금리 수익률 곡선 역전이 더 심화를 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경기 침체 이유를 전부 다 연준의 손가락질을 한다 그럴까 그런 분위기네요. 중국 그다음에 또 경제 지표 관련된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네, 중국 코로나 관련 이슈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중국의 11월 수출입 지표가 크게 악화가 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를 되살리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미국 쪽에서도 생산성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생산성, 이제 농업 부문을 제외한 부문의 생산성이 지난 3분기에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사실 미국의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 성장률과 생산성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이제 부진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수준을 기록을 한 것으로 이 생산성 그리고 성장률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 비용 관련, 인플레이션 관련 수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 단위 노동 비용은 연율로 2.4%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앞선 1분기라든지 2분기보다는 노동 비용이 줄어든 수준이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도 나오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월가에서 나오는 전망들 어떤 이야기들 있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1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내년 신년 준비 시작되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이제 많은 트레이더들이 휴가 시즌에 접어든 이런 시즌입니다.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전망치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 미국계 투자 리서치 회사인데요.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가 오늘 내년 S&P 500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S&P 500 지수는 4,3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는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 될수록 주가가 오른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와 중순에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에 있는 거시 경제적인 역풍이 대체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S&P 500 지수가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빠르게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앞서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도 비슷한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에는 이 S&P 500 지수가 상당히 떨어지면서 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아무래도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월가에서 내년 상황에 대해서 정말 좀 와일드한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트인데요. SC 같은 경우 내년에 시장에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SC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올해 이제 375bp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것이 이제 이런 여파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모든 자산 가격을 폭락시키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해왔던 금리 인상의 어떤 파괴적인 여파가 내년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경기 침체 와중에 이렇게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면 연준은 부랴부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고 SC는 전망을 했습니다. SC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이후 내년부터 연준이 무려 2%포인트, 즉 200bp 금리를 깜짝 인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 월가 전문가들이라든지 연준 위원들은 내후년 2025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좀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전망이 정말 들어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SC의 이 전략가는 내년에 국제 유가 또한 폭락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유가가 오늘 이제 70달러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브렌트유가 내년에 40달러대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유가가 어마어마한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증시 전망이 나왔는데요. BNP 파리바 같은 경우 내년에 주식시장에서 캐피출레이션 신호가 내년에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throw in the towel이라고 하죠. 이제 모두 항복의 신호를 하는 타이밍이 내년일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내년 중반에 S&P 500 지수가 저점인 3,000선을 기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저점이 형성될 것이다. 진 바닥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 관련돼서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3대 지수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를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테크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애플이 1% 이상 빠졌습니다. 구글 2% 이상 빠졌고요. 테슬라도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량 가격을 인하를 했고요. 또 미국에서의 보조금 지급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이슈 때문에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 감소 문제,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고가를 지불하고 테슬라 차량을 사고 싶지 않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월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이번 달에 중국에서의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했는데요. 테슬라는 이 보도를 반박을 한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생산 스케줄 등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3% 이상 추가로 빠지면서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지위가 잠깐 이제 위협을 받는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인데요. 이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이 줄어들었고요. 결국 잠시 루이비통 회장에게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내줬다라고 합니다. 네, 또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이 있는데요. 미국의 중고차 판매 업체 카바나입니다. 카바나 같은 경우 이제 파산 우려가 오늘 본격적으로 불거졌는데요. 외신에서 이제 카바나가 이 파산 관련된 절차를 채권단들과 밟고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여파에 카바나의 주가가 장중에 40% 이상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주가가 47%가량 하락을 하면서 3.5달러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통상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5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이걸 이제 페니스톡이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1센트 정도의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는 의미겠죠. 이제 페니스톡 반열에 접어든
줄어든 모습이고요. 또 월가에서도 매드부시 같은 투자 기관에서 이 카바나의 목표 주가는 1달러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카바나의 주가는 올해 들어 98% 이상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월가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마람 뉴욕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